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분양계약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분양사업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 구조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의 기본적인 형식을 보면 분양계약서 매도인 부분에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은 시행사가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더 전면에 나와 있어서 그 구조가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양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획, 자금 조달, 분양, 공사 진행 등은 시행사가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 형식상으로 신탁사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건 우리나라 분양사업에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는 분양사업과 관련된 재산이 신탁사로 이전되고 신탁사가 이를 관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증받은 신탁사가 사업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책임 한정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등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신탁사는 해당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지지 신탁사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신탁사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신탁사는 분양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직접 사업을 기획하거나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신탁사가 고유재산으로까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대법원 역시 신탁사의 책임 한정 특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양 현장의 시행사들이 영세해서 따로 재산이 없다 보니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 법리를 적용해서 분양계약 당시의 책임 한정 특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신탁사는 수분양자에게 책임 한정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사의 책임 한정 특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이지만 수분양자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서 결국 신탁사가 고유재산으로도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법리를 통해서 신탁사가 아닌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일까요?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 한정 특약이 부수적인 조항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신탁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수분양자로서는 자연스럽게 분양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신탁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특약이 존재한다며 이는 수분양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 한정 특약은 약관법상 설명 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 조항들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 수분양자는 마지막 부분에 확인했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책임 한정 특약도 다른 부분들과 동일하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 특별히 강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탁사의 책임 한정 특약은 신탁 방식의 분양사업 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계약 내용이다 보니 일반인으로서 계약서만 보고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사안에서도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없었고
특별히 책임한정특약 자체를 설명받았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한정특약에 대해서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다른 증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책임한정특약이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수분양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서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신탁사가 직접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책임한정특약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 신탁사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책임한정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설명되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신탁사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